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오늘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뒤쳐졌잖아요. 네네.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10%포인트 차이에요. 올해 수익이. 코스닥은 10% 빠졌다고? 코스닥은 11% 빠졌어요. 그렇지. 2655회로 거래소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 네, 오늘 특히나 좀 잘 버티던 업종들이 줄줄이 좀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화장품, 네. 전력기기, 조선, 건설까지. 네. 네, 건설도 그렇고 조선, 전력기기, 화장품 다 잘 버티던 쪽이었고, 심지어 전력기기는 오늘 일진전기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지난달에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도 잠깐 반등하더니 다시 반납해가지고 좀 떨어져서 그만큼 워낙 기대가 높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실적 발표한 몇몇 기업 봤는데요. 그냥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어제 실적 발표한 회사, 관심 있는 한 회사는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실적 좋은 회사들은 붙었는데 그동안에 주가 오른 애들은 떨어졌고 안 올랐는데 실적 좋은 애들은 제대로 반등 못하는 애들도 꽤 많아서 특별히 오늘은 더 그렇더라고요. 네, 특히나 뭐 화장품 쪽에서 어닝 쇼크 나온 것도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여러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좋았어. 좋은 것도 있는데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좋았어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좋았고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상승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존에 올라간 놈들은 오늘 확연하게 반응을 실적이 좋아도 반응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많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차익 실현이라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 거래대금이 14조 막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오늘 반도체들이 미국에서 좋으니까 같이 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돈 들어가니까 딴 데 돈 쓸 게 없는 거야. 그것도 근데 일리가 가는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거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소부장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밑에 걸 사고 싶을 텐데 네. 과연 차익 실현을 언제 해야 될 거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다 발표가 난 후니까 예. 뭐 이때쯤이면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참 이게 아니 소부장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거 좀 깜짝 놀랄 정도 실적이 잘 나온 회사도 하나 있었어요. 주가 안 오르던데. 떨어지는 거 안 투심이 올라. 너무 안 좋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응? 오늘은 투심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건가요? 네, 투심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실적이 상당히 실적 이렇게 좋게 나왔어. 깜짝 놀랐네. 완전 부활이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1% 올랐어. 근데 주가 그 사이에 엄청 빠졌는데 1%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잘 찾아보면은 실적 굉장히 좀 좋고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데 주가만 엄청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투자 매력이 높아진 회사들도 조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내일이면 실적 발표 2분기 거 다 하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빠진 걸 회복을 다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갖고 그 기업들은 진짜 가격 매력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뭐 거래소는 뭐 금융주 올라서 올랐지 뭐 그죠? 금융주하고 네, 그렇죠. 하이닉스 올라서 그렇지 나머지는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외국인도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오늘 좀 많이 샀는데 나머지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코스피에선 1,300억 정도밖에 매수가 안 된 걸로 집계가 됐고 코스닥에서 1,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산 거보다 코스닥 판 게 훨씬 더 컸고요. 오늘 업종에서는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밸류업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배당주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에 포진을 했습니다. 보험주, 통신주, 금융주 이렇게 1, 2, 3위 업종을 기록을 했고요. 보험주에서는 삼성생명, DB손보, 현대해상 이런 데가 4%대씩 네.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에서는 뭐 신한지주, KB금융, BNK금융 이런 데도 은행주들도 한 2%대나 오늘은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들 중에는 의료정밀 섹터, 한컴 라이프케어 여기는 이제 어저께 뭐 전기차 화재 진압하는 그 장치를 뭐 제조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좀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은 한 13% 정도 급락을 했고 네. 뭐 ST 바이오센서 같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광동제약, 뭐 녹십자, 현대약품, 파미셀, 셀트리온까지 줄줄이 조금 하락세를 보였고 건설주들도 현대산업개발이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2, 3%씩 네.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긴장이 됐던 게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네. 간의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금융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확전 우려는 됐었는데 그럼에도 유가가 특히나 반응을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한 4%대 정도 상승을 해서 WTI가 아침에는 80불 정도 기록을 하더라고요. 현재도 뭐 한 79불 거의 80불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12일 새벽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하면서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고 주요국들이 이제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식량이나 식수, 긴급 구호팀 등을 배치를 하고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을 해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런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긴 합니다. 잘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군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중동 지역에 유도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있는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방산주들도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로템 위주로. 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은 사실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나스닥은 0.2% 올랐고 S&P 500은 그냥 빵 프로였는데 유독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엔비디아만 4%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주식 중에서. 그래도 20%대밖에 안 빠지지 않았어요? 140달러대에서 100달러 깨졌었으니까 많이 빠졌죠. 빠지기는. 네. 그렇죠. 근데 막 인텔 이런 거는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건 15세대 그 부활할 거야 말 거야 진짜. 지정학적으로 보면 인텔은 죽일 수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못하는 거야. 13세대, 12세대 다 망했어요. CPU가. 그러니까 하여튼 CPU가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와야 인텔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5세대 뭐였더라? 무슨 레이크 이름 또 까먹은 루나 레이크? 이거가 잘 나와야 됩니다. 네. 네, 마이크론도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이 사실 하이닉스랑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한참 떨어지는데 미국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았고 주가 상승력도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반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가 복합 기업이잖아요. 일본 기업 델 뭐였지? 일본 업체 인수하고 여기 인수하고 저기 인수하고 인수를 여러 개 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사실상 조금 유리한 상황이 분명히 맞아요. 여러모로.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멀티플을 부여받고 이렇게 네.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정직하게 시간이 가니까 또 반락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KB증권에서 HBM3E가 내년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 이제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가 될 텐데 여기에는 HBM3E 8단 아니고 12단이 8개가 탑재가 되고요. B200의 경량화 제품인 B200A 이 제품에도 12단 제품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단 12단을 다 포함하면 엔비디아의 HBM3E 비중은 25년도에는 거의 80에서 90%까지 이를 것이다. 엔비디아는 이제 HBM3 안 쓰고 3E만 거의 다 쓸 거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이 HBM3 쪽으로 많이 몰릴 텐데 그만큼 이제 HBM3E 8단뿐만 아니라 12단의 콜테스트 통과가 중요할 거고 특히 12단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장 빨리 콜테스트에 통과하는 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좀 수주할 거다, 가져갈 거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좀 긴장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12단에 애초부터 좀 주력을 한 만큼 어떤 데서는 삼성전자가 12단은 제일 먼저 콜테스트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일단 KB증권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3분기에 일단 12단 하이닉스는 이제 승인을 받아서 4분기부터 이제 납품을 시작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BM3 주문 비중은 엔비디아가 거의 다일 줄 알았는데 한 6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빅테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렇게 이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주문이 최근에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HBM3E의 공급 부족은 올해보다 훨씬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IM증권 이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이제 서프라이즈 비율인데 작년 2분기에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점점 그 서프라이즈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매출과 EPS 서프라이즈 비율을 상회를 하려면 현재 시장 예상이 이번 분기 매출액이 286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는 좀 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EPS는 0.6불인데 0.68불 이상은 좀 나와야지 지난 그러니까 하락해 왔던 이 서프라이즈 비율의 기조를 조금 꺾고 조금 더 좀 놀랄만한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이 정도다라고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캐펙스 계획이 대폭 상향이 되면서 AI 투자가 강하다는 게 이제 8월 6일자 기준으로는 대부분 좀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빅테크들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에는 25년도 반도체 성장률도 하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우려할 점을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뭐 당연히 작년도 2분기 처음 시작한 거니까 미친 듯이 늘어난 거지. 근데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주가가 빠졌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EPS가 0.68달러 돼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하면 이제 연간 어닝 앞으로 1년 동안의 연간 어닝이 주당 3달러가 돼요. 3달러.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평균이 최근에는 24배인가 22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상대적 평가가 꼭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100달러 깨지면서 제가 보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면 33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는 반등할 수 있었던 거지. 시장 평균이 20 중반인데 성장률이 높은 회사가 33배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8월 28일이 이번 지금 IT 쪽에 지금 반등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난 데도 있고 쇼크 난 데도 있고 좀 많은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300억 컨센이었는데 1,440억 났고 영업이익은 160억 컨센이었는데 180억 정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법인별로는 이제 한국 법인이 42%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한 자릿수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한국 법인은 42%나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20%나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 법인은 이제 고객사들이 해외 직수출이 많이 늘면서 고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인데 생각보다 이번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시가에는 한 12% 정도 폭등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결국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잉그루드랩 여기는 이제 어닝 쇼크 났습니다. 잉그루드랩도 몇 달 동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약 2달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2분기 매출액은 컨센이 530억인데 460억 발표했고 영업이익은 70억 컨센이었는데 43억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모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네, 근데 자회사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닝 쇼크 났었죠. 근데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14% 정도 급락을 했고 아이패밀리 SC도 어제 어닝 쇼크 나면서 좀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7% 정도 빠졌습니다. VT도 11% 빠졌고 한국콜마도 7% 빠졌고 뭐 아모레랑 LG생건도 3%씩 빠지면서 그동안 굉장히 좀 강했던 화장품주들이 실적 시즌 이후로 조금 조정 좀 보였네요. 콜마 실적 좋았잖아요. 콜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그냥 다 떨어졌어. 바이오 뷰티 다 떨어졌어요. 네.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화장품주들은 사실 어닝 뭐 서프라이즈도 있지만 대부분 좀 쇼크가 나왔다고 치면 전력기기는 사실 전부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진전기는 2분기 매출액이 컨센이 3천억인데 4,300억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150억인데 245억 나왔습니다. 아주 대폭 상회를 하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었을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플러스 10%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4%로 마감을 해서 제자리로 좀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력기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이 7월 23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엄청 놀랄만한 좀 실적이었어요. 컨센이 1,200억인데
2배 가까운 2,100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뭐 그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배 거의 근접할 만한 굉장히 높은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기대감이 좀 더 높았는지 오늘은 조금 반응을 좀 못했고요. 사실 전력기기 주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누구 한 명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 나머지 기업들 당연히 좋겠구나 하고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사실 아침에 좀 발표를 했을 때는 다 같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다가 네. 다 같이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순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오늘은 하여튼 시장이 저희 분위기 안 좋았어요. 실적이 묻혀버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데 요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은 회사들인데 주가가 하여튼 요번 트러블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 다음에 못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적이 너무 좋고 앞으로 실적이 꺾일 거 없는 주식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바닷가에서 조개 줍듯이 알이 꽉 찬 조개 줍듯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고 요거 과충전을 방지하겠다라는 정책이 좀 나올 기대감에 뭐 휴맥스 홀딩스나 YM텍, 휴맥스 이런 데가 좀 급등하거나 상한가 가서 끝났는데 지금 아파트에 다수 설치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 방지 장치라고 불리는 PLC 모뎀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 주요 화제 원인 중에 하나였던 만큼 PLC 모뎀이 탑재된 충전기로 좀 교체 수요가 일지 않을까라는 요건 좀 테마성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어제 뭐 한컴 라이프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BNK 금융지주 여기 3천억 횡령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요거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이 35년이나 나왔어요. 예전의 횡령 사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형량이 그렇죠. 아닌가. 물론 1심이라서 2심, 3심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기 자본의 9%에 해당하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3천억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튄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취득한 금액은 한 3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추진 명령이 떨어진 게 160억 정도. 나머지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쓴 거만큼 자기 연봉으로 분할해가지고 때려야지. 근데 이제 안 쓸 수도 없는 게 이게 굉장히 단연간에 단연간에 걸쳐서 이렇게 야금야금 횡령을 쌓아간 거기 때문에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십억 쓰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은행 오니까 연봉 좀 높다고 해도 그래서 아마 1년에 1억씩 때리면은 한 150년 살아야 되는데 남은 돈 아직 160원 추징하고 나서 다 쓴 게 한 100억 되는 거 아니야? 한 100년 살아야 돼, 100년. 근데 이분이 50대예요, 이미. 50대 중반 정도라서 35년 만약에 산다고 하면 거의 뭐 90세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무기징역이나 다름이 없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이거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 이런 짓 못하게. 이거 해서 걸리는 순간 나는 이제 감옥에서 내 인생 끝난다.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300억 정도 횡령을 실제 수치해서 횡령을 했는데 실제 한 5년 살다 나오면 모방 범죄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니까 확실히 좀 미국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실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알아서 지고 대신에 이런 잘못된 행동은 진짜 세게 때리고. 우리는 과실도 잘못되면은 막 물어달라 그러잖아. 그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래야 이제 금융이 조금 더 발달하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구나 해서 조심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뭐 잃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믿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웃기잖아. ELS 한 30번 가입하신 분이 ELS 깨져가지고 왜 깨졌어요? 전 몰랐는데요. 이러면 진짜 황당하잖아. 그렇죠. 네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